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현황은 어떤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청에서 매주 급성호흡기 감염증 외래 환자 중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률을 모니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200개 정도의 의원급에서 열이 나고 기침 또는 인후통 있는 급성호흡기 감염증, 소위 이제 감기 증상 환자들에서 호흡기 검체를 채취해서 바이러스 테스트를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양성률입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에서 7월 6일, 6월 말에 9.1%였는데 8월 4일에서 8월 10일, 8월 초에 43.5%로 4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월에도 한 22%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정점에서 나왔는데 현재는 44%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열이 나고 기침, 인후통, 콧물 있는 환자의 2명 중에 1명은 코로나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하수 처리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모니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질병관리청에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주간 분석 보고입니다. 여기 보면은 32주차 8월 4일에서 8월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하수 처리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현황인데 삼각형으로 이제 오른쪽 빨갛게 올라가는 삼각형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3주 이동 평균인데요. 지난 거의 모든 시도에서 늘고 있고 경남, 제주가 감소인 걸로 보이지만 여기는 정점을 찍고 많이 올라갔다가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국의 하수 처리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위장관을 통해서 대변으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수 처리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가 전국적으로 다 증가되고 높게 나온다. 여기서 빨간 동그라미는 81%에서 100%입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61%에서 80%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 공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정점을 향해서 증가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수 감시 중에서 전국 데이터인데요.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지난 2월에도 꽤 나왔지만은 여름 3, 4, 5, 6월에 낮았다가 지금 7, 8월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 그래프는 서울과 부산의 하수 코로나 바이러스 감시 결과입니다. 동일한 모습이죠. 1, 2월에 크게 늘었다가 3, 4, 5월에 이제 감소됐다가 유행이 감소됐다가 7, 8월에 이제 급격하게 느는 전국 거의 모든 시도가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역시 질병관리청의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 정보인데요. 최근 4주 동안에 각 지역별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 현황인데 여기 보면은 보라색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50% 전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모두 50% 정도인데 경상권은 유난하게 한 70%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경상권이 좀 더 코로나 유행이 심각하다,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 코로나19의 이제 2024년 8월 유행 현황은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증이 급성 호흡기 감염증, 그러니까 감기 증상 있는 사람 2명 중에 1명일로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다. 정점은 아마 8월 말 9월 초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려되는 점은 이제 9월 중순에 추석 연휴가 있고 지금 각급 학교가 개학하고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어린아이들로 확산이 되고 또 추석 연휴 때 농촌의 고령자로 확산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앞으로 이제 정부 당국, 방역 당국이나 국민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증 코로나19 환자 현황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경중화돼서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은 고위험군,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 환자에서는 폐렴이나 혈전 또 각 기저질환이 악화되면서 입원하거나 중환자 병상에 입원하고 또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질병관리청의 보도 참고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입원한 환자 수를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표본 감시 의료기관이 220개 병원입니다. 전국에 이제 1,800개 병원 정도가 있는데 그 일부가 해당되는 220개 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7월 셋째 주에 226명에서 8월 둘째 주 1,357명, 6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본 감시 기관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220개 병원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 모든 병원에 이것을 고려하면은 이보다 10배, 20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7월 말부터 지금 7월 초부터 8월에 걸쳐서 지금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가 현저하게 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1, 2월에 그 겨울철에 또 이제 코로나 유행이 있었는데 그때 875명에 비해서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입원 환자가 는 것으로 봐서 지난 겨울철 유행보다 지금 코로나19 유행이 더 심하다. 이 코로나19의 이제 임상 경과는 이제 건강한 성인들은 뭐 가볍게 몸살처럼 앓고 지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고위험군에서 그 위중증 뭐 사망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올해 2024년 8월 10일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13,769명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65.4%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것이죠. 문제는 18%는 50에서 64세. 고령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청장년을 넘어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입원 환자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19에서 49세도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령자가 아닌 젊은 성인에서도 중증으로 입원할 수 있다. 아마도 대부분은 이분들 중에 당뇨나 심혈관 질환, 뭐 암이라든지 면역 저하 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긴 할 텐데 그래서 고령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유념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코로나19가 여름철에 크게 유행하면서 중증 입원 환자가 늘고 주로 고령자 65세 이상이 입원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젊은 사람 중에서도 면역 저하 환자, 기저질환 환자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요양병원에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치료제가 지금 8월 한 8일경부터 이제 품절이 되면서 치료제 팍슬로비드, 라게브리오를 치료 못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위중증으로 또 사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특히 고위험군들은 안 걸리도록 유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두려운 것은 폐렴이나 기저질환 악화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인데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어떤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주간 건강과 질병이라고 하는 저널에 5월 16일 날 발표된 자료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전체적으로 0.1%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1,000명이 걸리면 1명이 사망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약 1% 정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치명률보다는 10분의 1로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백신 치료 이런 것들이 치명률이 낮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40세 미만에서는 0.01% 미만이기 때문에 치명률이 매우 낮습니다. 상당히 이제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40대는 0.01%, 50대는 0.03%. 문제는 60대에 0.11%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역시 60대에서는 기저질환과 면역 노화로 해서 감염됐을 때 폐렴이나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죠. 70대로 가면은 0.4%입니다. 60대 비해서 4배 높죠. 그 다음에 이제 80세 이상은 1.75%, 약 2%가 됩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에서 코로나 걸리면 50명의 코로나 감염자 중에 1명이 돌아가신다는 거니까 상당히 위험 확률이, 사망 위험이 높죠. 그러니까 고령자일수록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젊은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주변에 고령자가 계시면 전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 그래프는 코로나19 치명률인데 파란색은 이제 2020년 1월부터 현재 최근까지고요. 이 오렌지색은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치명률인데 공이 다 나이가 들수록 비례해서 치명률이 올라갑니다. 물론 2023년에 들어서서 치명률이 전기간보다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도 하고 팍슬로비드 라게브리오를 쓰고 그럼으로 해서 치명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확진된 고령군에서 팍슬로비드 라게브리오를 발병 5일 내에 쓰면은 입원이나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80%까지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팍슬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치료제가 품절됐기 때문에 이제는 감염되면 치료제가 지금 현장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중증 사망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그 코로나19 치명률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2020년이나 2021년보다 치명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한 2, 3%로 굉장히 높았죠. 현재는 0.1%로 떨어졌지만 역시 고령자,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에서는 위중증 사망 위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급성호흡기 감염증. 급성호흡기 감염증이라는 것은 열이 나고 기침, 인후통, 콧물 있는 소위 감기나 독감 증상이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기침하고 인후통이나 뭐 콧물 재채기 하면서도 이거 감기야, 코로나 아니야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2명 중에 1명은 코로나일 확률이 높은 거죠. 질병관리청의 감시 자료가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는 KP3 변이 오미크론 항이 변인데요. 이 최근 환자를 보면은 열이 나고 오한 있는 증상, 그 다음에 인후통, 기침, 콧물, 코막힘 이 4가지가 가장 뚜렷합니다. 근데 문제는 태반이 열이 없어요. 오히려 인후통이 더 심하다. 목이 아파서 삼키질 못하거나 또 기침이 심해서 또 주변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콧물, 코막힘 이것이 더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령자나 면역저하자, 뭐 스테로이드나 해열제 먹는 분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열이 안 납니다. 오히려 인후통이나 기침, 콧물, 코막힘 때문에 물론 이제 피로감이나 근육통, 두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이제 코로나 걸리면 미가 후각 상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KP3 변이에서는 미가 후각 상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후통, 기침, 콧물, 열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후통, 기침, 콧물, 감기 증상만 가지고도 코로나 의심해서 검사를 받고 치료받든지 5일간 자가격리를 꼭 하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제 감별해야 될 여름철 지금 급성호흡기 감염증은
현재 한 10% 정도가 라이노바이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또 아주 어린아이에서는 백일해가 유행합니다. 최근에 뭐 언론에서 냉방병 얘기하지만은 냉방병은 의학적으로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방병이 있다면 지금 에어컨 쐬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냉방병에 걸리겠죠. 아마도 이제 레조넬라증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냉각수에 이 균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 흡입이 돼서 급성호흡기,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레조넬라증인데 이거를 냉방병이라고 오인하는 것 같지만은 현재 레조넬라증은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32주차 질병관리청의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 정보인데 열이 나고 인후통, 기침, 콧물, 재채기 하는 환자의 43.5%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오른쪽 커다란 파이가 오렌지색이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6.4%가 라이노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한 2, 3%가 뭐 아데노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고 46.4%는 음성입니다. 뭐 이 중에 이제 마이코플라즈마나 백일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어린아이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는 유치원 아이들이 마이코플라즈마가 올해 유난하게 유행이 큽니다. 여기 보면 빨간 그래프가 올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 환자 발생 추이인데 밑에 점선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그때 비해서 유난하게 일찍 유행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기침, 인후통, 뭐 열나고 그러면은 마이코플라즈마 먼저 의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역시 이제 중증으로 폐렴으로 입원한 세균성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성 입원한 환자에서 원인을 보면 72%가 마이코플라즈마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폐렴균인데요. 폐렴균이 25%. 레조넬라는 불과 1.5%입니다. 소위 냉방병이라고 의심하는 건데 1.5%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 폐렴 세균에 의한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 그 다음에 폐렴구균을 의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은 코로나가 가장 흔한 열과 기침, 콧물, 급성호흡기 감염증 원인균이고 또 입원 환자에서 바이러스의 경우 가장 흔한 병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4년 8월에 코로나 유행을 주도하는 것은 오미크론 하이 변이인 KP3 변이입니다. 그래서 KP3 변이의 특성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올해 7월에 국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세부 계통의 이제 점유 비율입니다. 그동안 1, 2, 3, 4월에 이제 초록색은 JN.1이 이제 우세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제일 오른쪽에 7월에 하늘색 KP3, 노란색 KP2, 이 KP3, KP2가 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6월 달에 미국에서 늘기 시작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KP3와 KP2, 일본, 유럽 다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KP3는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우한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그 베리언트 컨선이라고 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다음에 2021년 11월 말에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시작돼서 2022년, 23년, 24년 올해까지 이 오미크론 변이가 3년째 유행을 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변이를 통해서 자손을 낳아서 지금 KP2와 KP3는 6대 손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2, 3월에 BA1이 크게 유행을 했었고 또 7, 8, 9월에 BA4, BA5가 크게 유행했었고 작년에 XBB 1.5가 크게 유행했었고
올해 초에 JN1이 유행을 주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오미크론의 자손들이 계속 변이를 통해서 그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 한 4 내지 6개월마다 이 유행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KP2와 KP3가 유행을 하고 있고 아마 7, 8, 9월 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면역이 되면 유행이 사그라들고 내년 한 6개월 지나면 내년 1, 2월, 2, 3월에 새로운 변이가 또 출현해서 겨울철에 유행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KP2와 KP3에 대해서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까지 알려진 KP2와 KP3 변이는 면역 회피 능력이 있고 또 전염력이 빠르다는 겁니다. 이 JN1의 이제 자손인데 JN1의 돌연 변이가 추가가 돼가지고 면역 회피 능력이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백신이나 접종이나 자연 감염에 의해서 생긴 면역이 KP2나 KP3를 방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KP2의 감염 재생산 지수 연구 결과에 의하면 JN1에 비해서 전염력이 1.22배 높다고 합니다. 지금 유행하는 이유를 알겠죠.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회사 직원이나 주변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부부 사이라든지 가족 사이에 지금 가족 내에서 전염이 되고 또 요양병원에서 퍼지는 것은 이 KP2와 KP3가 1.2배 높다, 22% 증가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면역 회피 능력은 지난 겨울에 XBB 1.5 단가 백신을 최근에 접종했는데 이 접종자의 혈액에 있는 중화 항체에 대해서 내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고도 걸릴 수가 있고 XBB 1.5에 걸렸던 사람이 재감염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KP2와 KP3가 지금 전염력이 높고 면역 회피 능력이 높아서 백신 접종이나 과거 감염자가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행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KP2와 KP3가 현재 8월에 대한민국의 코로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징을 요약하자면 면역 회피 능력이 있어서 백신 면역과 자연 감염 면역으로 방어가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백신 맞고 돌파 감염이나 과거 걸렸다 하더라도 재감염, 재감염 가능하다. 전염력은 오미크론 변이와 마찬가지로 빠른데 JN1.1보다 22% 빠르다. 중증도는 특정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KP2와 KP3에 국한된 연구 결과는 없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이제 자손이기 때문에 중증도는 전반적으로 낮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위험군에서 중증 입원 및 사망의 위험은 높다.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 불감증이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 전파력, 중증, 또 고위험군에서 위험성을 인지한다면 우리가 손 씻기나 기침 에티켓, 또 마스크 착용이나 또 검사받고 치료받고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입니다. 이 다양한 양상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실체가 없다. 음모론, 존재를 부정하는 분도 극히 일부지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절대 안 걸린다. 만용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19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산속에서 뭐 혼자서 고립돼서 산다 그러면 코로나19 안 걸리겠죠.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밀접 접촉이 많고 다이나믹한 사회에서 실내에서 산밀 환경에서 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기침 재채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자기는 감기 아니다. 절대 검사를 안 받아요. 그러고서
공공장소나 사회 직장에서 다 활동을 해요. 기침재채기하면서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그런 위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가 또 전염병이라는 사실들을 많은 분들이 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고령자 고령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보면 주변에 가족이나 젊은 사람이나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전염시킨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괜찮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주변에 뭐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위험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직장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염병이다라는 걸 유념하셔서 본인이 주의해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담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 코로나 유행에 있어서 바이러스보다 이 사회 전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코로나 불감증이 더 무섭다. 제발 좀 코로나에 그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예방 조치하고 적극 진단 치료하고 또 확진받으면 5일 정도 이제 자가격리를 해서 전염을 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코로나 걸리면 국가에서 그 중소기업에 보상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휴가를 얻어서 병가를 내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죠. 정부에서도 코로나에 걸리고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코로나 끝나고서 후속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법제화를 한다든지 이 병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을 지원을 한다든지 제도적 그 개선을 안 하고서 지금 여기에 맞닥뜨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코로나19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